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 핵인싸 이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왔다 놀러앉은 임지영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게스트 네, 임유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 생각보다 할 얘기가 또 많아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 또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양질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저희가 무크가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무크의 개념 얘기하고 뭐 글로벌 무크, 3대 무크도 소개를 해드리고 했었는데, 무크를 왜 하는 걸까요? 뭐가 이제 기대 효과라고 생각해서 하는 걸까요? 좀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이 장점들은 사실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온라인 뭐 코스웨어일 수도 있고 그냥 단지 뭐 온라인 뭐 이러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의 장점과도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것과 대비해서 더 특별한 점도 있고 그렇죠. 뭐 겹치는 점이라고 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뭐 동시적으로든 비동시적으로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누구나의 폭이 되게 넓어졌죠. 그래서 국적, 학력, 지역, 나이, 경제력, 뭐 자격 이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나 학습자가 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특별한 점인데요. 그래서 이 누구나의 면에서 하나 좀 재밌는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몽골에 어떤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되게 가난하게 이제 태어나서 이제 학습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없었던 소년이에요. 근데 15살에 인터넷으로 미국의 MIT 공학 강좌들을 수강하기 시작했고 만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만점을 받은 사례가 0.2%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교수자의 눈에 들은 거죠. 이 학생은 누군데? 15살인데 근데 이 0.2%에는 사실 대학생들과 이제 고등교육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수치잖아요. 근데 15살의 학생이 만점을 받은 것을 보고 그걸 눈여겨봐서 결국에는 MIT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이 무크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례들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장점이 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저렴한 거. 그거는 우리 아까 전에도 그 전 에피에서도 이 얘기를 조금 다뤘었는데요. 학위 같은 거를 취득하거나 서티피케이션을 얻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 직접 대학을 다니는 거에 비해서 막 6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이제 학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특별한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장점을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 커리큘럼을 되게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무크에서 좀 모듈 단위로 이렇게 많이 쪼개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코스 단위로. 그래서 실제로 학습자가 자기한테 자기 특성에 정말 맞는 코스를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게 이거를 모듈 단위로 구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동적인 커리큘럼을 짜서 정말 학습자 자신한테 맞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더 도와주는 거죠. 그거랑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되게 참신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교수님이랑 제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그 교수님도 이제 무크 촬영했던 경험이 있으신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육을 이제 받는 거가 사실은 지금의 그냥 일반적인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진학을 해서 특정 학과에 이제 소속이 돼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치 패키지 여행 같다는 거예요. 단체 여행.
단체 여행 갔다는 거예요. 재밌는 비유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건 각자가 각자의 경로대로 가는 배낭여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비유가 되게 참신하고 아까 지은님이 얘기하신 거랑도 사실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무크에서 다양한 모듈,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나만의 어떤 학습 경로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패키지 여행에 이렇게 깃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낭여행을 나 혼자서 하는 그런 비유랑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얘기들 있으실까요? 네, 이럴 때 빠질 수 없는 게 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키워드인데요. 협력. 또 무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뭐 굉장히 뭐 어려운 형태, 뭐 프로젝트 기반 학습, 뭐 문제 해결 학습 여러 가지 좀 그런 복잡하고 좀 정교한 형태의 협력 학습도 있지만 단순히 단 토론도 협력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무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교실에 있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정말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습자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무크를 통해서 정말 쉽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거대 협력이라는 것도 무크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C무크라고 하죠. 이 무크를 X무크랑 C무크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요. X무크가 약간 그 전에 저희가 OCW랑 구분했을 때 약간 강의식 위주의 그런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 녹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크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들 이런 거를 이제 X무크라고 보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연결 중심적이고 협력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구성하는 무크를 C무크라고 부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를 하자면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무크를 사용하는 학습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학습자가 클릭하는 행동, 뭐 얼마나 이 수업에 집중했는지, 뭐 얼마나 이 몇 분 동안 이 수업을 들었는지 같은 굉장히 사소한 행동부터 아니면 정말 어떤 과제를 뭐 남겼는지 같은 굉장히 복잡한 학습 활동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데이터화되고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다루면 또 재밌겠지만 학습 분석학이라는 또 그런 분야가 있는데 이런 학습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나중에 다른 학습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학습자에게 맞는 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맞춤형 학습으로도 나갈 수 있는 게 이 무크에서 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좀 그런 분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 경로 트래킹이라고 요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크 시스템들 중에서 자동 통계 시스템을 이제 다 구축을 해가지고 그 학습자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어떤 콘텐츠를 살펴봤는지 이런 것들 보는데 갑자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떠올랐는데 그 MIT에서 그 개발한 것 중에 이제 학습 콘텐츠를 보는 동안 이제 표정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별표 표시, 당구장 표시하고 동양인 사용의 주의. 왜 그렇죠? 표정이 너무 없어서 우리 어. 포커페이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럼 이제 무크의 장점 우리가 얘기 많이 했는데 무크가 마냥 장점만 있나요? 사실 되게 치명적인 문제점들도 갖고 있기는 하죠.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끝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라는 것. 그래서 뭐 낮은 이수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뭐 중도 탈락률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그 조사하는 시기나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뭐 3%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5%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3에서 7%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10%를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끝까지 이수하는 비율이.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저예요. 그 90% 이상에 속하는 그럼 여기서 한번 얘기해 제가 봅시다. 한몫하고 있습니다. 무크 컨텐츠를 수강 신청을 해봤는데 끝까지 이수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왜냐면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이걸 이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수강 신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체 코스 중에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관심 있어서 신청을 한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초반에 사례 같은 거를 모으기 위해서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아까 사과 먼저 드렸잖아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렇게 리스트를 쭉 보면서 어쩌다 한번 내가 이걸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기 위해서 수강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재밌겠다, 흥미롭다 하는 것들 중에 무료인 것들은 일단 수강 신청을 눌러놓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끝까지 수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은님 이제 얘기하셨고 다른 분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이걸 끝까지 수강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코스 중에 뭐 몇 주차 수업이 좀 나한테 유용할 것 같아서 신청을 한 것뿐이지 처음부터 아예 끝까지 듣겠다는 계획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사람이 마음이 뭔가 내가 돈을 내야지만 끝까지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 이게 무료다 보니 사람들이 끝까지 가기에는 어떠한 그 동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뭐 이게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이 많아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수율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 K무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국형 무크, 이 K무크를 이제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제로 했는데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너 왜 강의 듣다가 멈췄니? 이제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던 답이 의지 부족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다른 이제 답변들은 되게 조금씩인데 뭐 강의 내용이 어려워서 아니면 학습량이 나한테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이수 조건이 까다롭거나 혹은 이수하고 나서의 내가 뭐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한 경우도 있기는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무크 개발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이런 소리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무크는 이렇게 좀 잘라져 있어도 단위가 뭐 이렇게 20-30분 단위여서 뭐 출퇴근 시간에 내가 그냥 이렇게 귀에다가 꽂고 이렇게 들으면서 한다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K무크는 너무 잘게 쪼개져 있어요. 그 내가 계속 5분 단위로 막 꺼내가지고 다음을 눌러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오히려 자꾸 내 학습이 끊기고 그 중간에 중단하게 되니까 이게 끊겼을 때 자동으로 카톡을 열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의 학습을 자꾸 끊게 만들어요. 그거를 국평원에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근데 네네. 제가 만드는 강좌들은 15분을 기준으로 잘라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이제 자르는 이유는 요즘에 학습자들이 이동 중에 많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용량이 무거우면 듣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자르는데 어쨌든 아마도 그 연구 결과에서 7분 이후로 사람들이 집중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더 잘게 자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습 동기도 있고 고등교육자들이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 예를 들어서 우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 생각은 저도 잘 못했어요. 5분이면은 오히려 더 학습이 방해될 거라는 거는. 인트로가 보통 5분인데 인트로를 또 안 듣기가 애매한 게 보통 인트로에서 이번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다루는지를 얘기해줘야 안 들을 수가 없고 보통 인트로가 5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이외에 한 10여 분 단위로 잘라져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정도 괜찮지 않나요? 10분 좀 넘는 거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쭉 듣고 싶고 계속 중간에 이렇게 저절로 멈추고 내가 계속 꺼내서 다음 플레이를 눌러야 되고 그렇게 자동으로 끊기는 시점에서 뭐 밀려있는 카톡의 개수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거 자동으로 연결 막 보게 되고 막 계속 알림이 뜨면 그쪽으로 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습을 중단하게 되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생각이 그냥 뭐 카톡을 보든 뭐를 하든 간에 일단 그 순간에 생각이 끊겨버리는 느낌이에요. 뭔가 한참 몰입하려던 순간에 끊기는
맞아. 근데 그렇게 단위로 자르는 게 국가평생교육원의 평가 지침인가요? 평가까지는 아닌데 개발할 때 그런 안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캠을 막 완전히 끝까지 모든 걸 다 듣진 않았어도 꽤 여러 강의 들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낮은 이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유진님이 개발하셨던 컨텐츠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이수율이 좀 어떤 편인가요? 저희도 한 13% 정도 나와요. 오, 그래도 10% 이상 나오는 거면 네, 괜찮은 거죠.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뭘까요? 내가 잘 만들어서 이런 건가요? 아, 미처 생각. 학점. 네, 맞아요. 학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지금 국립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무크를 학점 인정으로 빨리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점 인정제를 우리 학교에 도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학점 인정이 되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듣고 끝까지 이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점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이수율이 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강의 나가는 학교도 학점 인정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선 우리 학교 학생들만이라도 학점 인정을 해서 끝까지 듣게 하자. 약간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수율을 확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돈을 내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돈을 돈을 내도 돈을 내도 끝까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아까 이전 에피소드에서 나노 디그리 얘기하면서 1년 안에 과정을 마치면 50%를 반환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금액을 좀 다시 환불한다는 그런 개념이 적용되면 오히려 많이 듣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정말 효과적인 게요. 제가 사교육 회사에 다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제일 좋은 마케팅이 뭐였냐면 일정한 자기가 뭐 목표한 대학에 붙거나 아니면 어떤 점수를 달성하면 수강료 반액을 돌려주겠다. 이게 한 회사에서 시작을 이게 역사가 있어요. 한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정말 완전히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회사의 이 사업 구조로도 다 퍼지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무크도 확실히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렇게 쓴다는 거는 그만큼 환급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인책으로 놔도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동기를 확 자극하면서 신청을 엄청 누르게 하게 되죠. 되는 거지. 그쵸. 네.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한번 등록하시면 이제 뽕을 뽑으셔야 됩니다. 이런 갑자기 이제 교훈을 주는 방송으로 오늘의 핵심 인사이트. 뽕을 뽑아야 뽕을 뽑아야 됩니다. 또 그러면 우리 단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볼까요? 뭐가 또 더 있나요? 저는 또 이제 언급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아까 사실 지영님이 협력 얘기를 하시긴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대규모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상호작용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낮은 상호작용? 이것도 어찌 보면 단점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무크 지금 다 신청은 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토론방이나 이런 데 참여해 보신 분 계세요? 이게 피델리티의 문제이긴 한데 기능을 준다고 사람들이 다 활용하는 건 아니라서 기대 효과는 있었으나 실제 달성은 못한다. 뭐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토론이나 이런 어떤 그 활동,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체 무크에서도요? 수강생 중에서. 네. 그게 점수화가 되지 않으면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온라인 강의 들을 때 그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야만 뭐 점수를 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토론방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의미한 말이라도 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점수를 받기 위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무크는 아니고 저는 이제 학점은행제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제가 강의를 이제 운영 교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참여도 점수에 이런 게시글의 숫자가 반영이 돼요.
질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 보면 다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의미 있는 이런 토론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냥 게시글의 수를 늘리기 위한 그렇게 되고 있는 현상들을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의나 토론을 시키는 것보다는 확실히 약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지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협력, 그다음에 시무크에서는 그런 협력이라든지 의사소통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 무크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것 중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좀 신선한 게 내가 만약에 이화여대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화여대에서 MIT의 회로 강좌를 듣고 있다면 이화여대에서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연대에서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렇게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저절로 모아서 저절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블로그처럼 뭐 그렇게 서로 커뮤니티를 묶어주고 거기서 서로 인사를 하고 자국어로 인사를 하고 서로 자국어로 오프라인 미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그게 꽤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평가 관련한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3, 40명 규모의 어떤 수업이다라고 하면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질적으로 이제 교수자가 평가하기가 용이한데 사실은 이건 정말로 무크는 매시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수강생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그 많은 과제물을 어떻게 다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점도 이제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과제물을 이제 랜덤하게 다른 학습자한테 이제 토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학습자가 이 과제물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동료 평가를 도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안적인 평가 방식을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대학에서의 어떤 학습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사실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에서는 너무 간접 체험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 체험을 너무 그 경험을 너무 희소화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직접 체험이나 경험 실전적인 부분에서 학습자들에게 더 부주의함 같은 것들을 더 향상시키고 그래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 실험 같은 거를 안 하고 뭐 이런 문제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실험 같은 것들을 이제 실험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된 걸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인 경험 같은 걸로만 하게 되고 직접적인 경험의 기회는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뭐 무크 학점 인정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특정 대학에서만 학점 인정 시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그 우리나라 정책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K묵을 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거의 학점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학점 인정을 얼만큼 할 것인가는 그 대학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1년에 6학점을 K묵으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전공과 관련된 K묵일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3학점이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타 대학의 무크도 학점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한 몇 가지의 그 K묵 같은 경우에는 1학점 교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 에피소드에 저희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다시티의 나노 디그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형태를 좀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국가에서 매치업 사업이라는 걸로 유다시티의 그 나노 디그리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한국형 뭐 나노 디그리 해서 매치업 해가지고 이 업이라는 게 이제 중의적으로 이제 한자 업을 써가지고 그 직업의 업을 쓰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떤 거냐면 특정 기업이나 이런 데서 관련된 교육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그걸 수강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기업 맞춤형 인재가 되는 거죠. 나라에서 생각하기는 이게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왜냐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취업 사관 학교의 온라인 버전이 될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령 뭐 구글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으로 필요한 핵심 그런 소양들을 이제 나노 디그리로 듣는다고 치면 고용을 해요. 근데 미국은 고용과 해고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고용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해고를 하면 되는데, 한국은 고용을 했다가 해고를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그런 고용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국가에서 생각한 것만큼 선뜻 이렇게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이제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다들 이게 있는지 잘 모르는. 그래서 제가 관련 뭐 무크 관련된 이런 기사들을 막 검색하면서 봤는데, 누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고, 홍보라도 좀 제대로 하지 그랬냐, 막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매취업 사업도 지금 이번 10월부터인가 이제 막 그런 신청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인데 이제 홍보가 그만큼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기사에서 한국형 나노디그리 쪽망. 사실 그 쪽망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맞아요. 때문에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런 기업 측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기업은 뭐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 취업시켜줘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나노디그리 사업을 했을 때 그냥 사업을 하는 걸로 의의를 갖고 성과지표로 뭔가 취업률이나 이런 걸로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좀 더 활성화가 되겠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좀 여러모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유다시티의 나노디그리는 유다시티라는 플랫폼 자체가 완전히 성공을 거둔 다음에 이 나노디그리가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대기업들이 뭐 구글, 페이스북, 뭐 클라우데라, 뭐 이런 완전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이 나노디그리에 참여를 했고, 실제로 이 나노디그리에서 듣게 되는 수업을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이 수업을 듣고 서티피케이션까지 받아와서 나노디그리를 받아와서 우리한테 오면 취업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그렇죠. 교육서부터 우리가 관여를 해가지고 양성하는 키우겠다라고 하는 걸로 맞아요.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나노디그리 사업을 진행하셨던 그 국평원의 담당자 분께서 이 사업을 시작되기 이전에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사업 기업들을 만나러 다니신다고 설명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외국만큼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만큼 뭔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뭔가 이렇게 취업이 티오가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만큼 뭔가를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을 뽑겠다? 그런 의지가 약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령 지금 친한 동생이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걔네는 그 해고 통보를 그냥 그날 하고 나가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정말 문화가 다른 거죠. 일단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뽑아놓고 이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과감 없이 이제 그냥 바로 이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원하는 인재로 교육을 시켜서 고용하고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법률상으로 그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전혀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이제 한번 고용을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능력이 문제가 있어도 웬만해서는 자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뭔가 더 그런 뭐 노조나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기가 어려운데 정부는 대기업을 주로 컨택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뭐 지난 에피랑 이번 에피를 통틀어서 저희가 무크 얘기를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중심이 돼서 하기는 했는데 이제 무크랑 OCW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어떤 OER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고 잘 관리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그 C무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왜 지역 학습자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시스템 같은 경우가 되게 성공적으로 지금 해외에서는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나노 디그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주춤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나눴는데 이제 해외 나노 디그리에서도 유커넥트라는 그 시스템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나노학위 수강자들이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는 나노학위를 가지고 있는 수강자들을 묶어줘서 이제 그들의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룹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장이 이 스터디 그룹을 리딩을 해주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예요. 근데 그것이 유료 서비스이던 무료 서비스이던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온라인 개별 학습이어서 너무 자기 주도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수강률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커넥트 서비스들, 지역 커넥트 서비스들을 실시하고 나서부터 과제 제출률이나 완료율이 30%나 증가했대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K묵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본다면 좀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지 그냥 이렇게 강의만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무크 시스템에서 부족했다고 느꼈던 어떤 즉각적인 피드백이라든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 그런 것들을 구축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또 새롭게 들리지는 않는 게 뭐냐면 우리 방송통신대학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돌고 돈다는 느낌도 좀 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방송통신대학에서도 뭐 시험 같은 거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 지역 가서 이제 시험 오프라인에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우리가 적용해 봤던 것들을 또 이제 무크에서도 또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또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일단 저희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계속 K무크 하는데 이걸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KMOOC를 검색하셔서 K무크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좀 전 국민이 일단 다 가입을 하면은 아니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왜 알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대사. 네, 지금 저희가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걸 들으시면은 진짜 좋은 강의들이 엄청 많이 있고 정말 국내 유수한 대학들이 자기 대학의 정말 대표 컨텐츠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컨텐츠의 질은 굉장히 좀 상위의 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커뮤니티도 더 잘 만들어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듣는 사람이 진짜 가뭄에 콩나듯 있으니까 커뮤니티를 만들기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야지 많이 활성화되고 협력도 하고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강의 컨텐츠들도 그래야지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 사실 예전에 이러닝 컨텐츠 제작할 때도 느끼는 점이 이제 매년 뭐 법령 같은 게 개정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시대상으로 변하는 그런
때때마다 그 컨텐츠들을 부분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없으면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안 하거든요. 그냥 그 옛날 버전으로 계속 남겨둬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이 망하게 되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지 뭔가 더 잘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홍보하는 김에 제가 하나 더 얹어드리자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K문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고 가입도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SNS 통해가지고 그냥 연동해서 가입 로그인 하시면 바로 그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컨텐츠들은 초록색으로 표기가 돼서 쫙 떠요. 리스트 한번 쭉 보시면서 혹시 내가 좋아하는 흥미로운 주제가 있나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 뭐 문화센터라고 문센 가서 힘들게 강의 안 들으셔도 되고 정말 유명하신 분들의 강의들이 다 여기 손안에 잡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좋은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많이 알리고 많이 우리가 들으면 이제 더 좋은 시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무리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셔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저희 오늘 첫 게스트가 되어주신 유진님의 소감 한마디 들을까요? 네, 우선 제가 첫 게스트가 됐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저도 그리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뭐 몇 마디 거둘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무크는 점점 컨텐츠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육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더 좋은 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역시. 저희 다음에 또 모셔도 되나요? 아니. 내니요? 목소리가 너무 작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민, 팔로우민. 따봉따봉민. 하트하트민. 많은 후기와 댓글 부탁드려요.